새벽 3시, 어머니의 목소리가 칼처럼 내 가슴을 베었다. 지은아, 50명분 밥을 차려. 손님들이 올 테니까. 그 말에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남편 민준이는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지만 그의 전화기 화면이 번쩍이며 어머니의 메시지를 알렸다. 창피하게 하지 마. 내가 시어머니라고 부르는 내가 왜 이런 걸 시키겠니? 내가 제대로 못하면 민준이가 웃음거리가 돼. 나는 이를 악물었다. 이 집에 시집 온 지 3년. 매일이 지옥이었지만 오늘은 달랐다. 나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다. 그날 새벽, 나는 주방으로 내려가 밥솥을 켜며 속으로 맹세했다. 이 배신자들, 너희가 내 인생을 망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서울의 번화한 강남, 압구정 현대 아파트. 이곳은 민준이 집안의 상징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중견건설사 사장으로 재벌은 아니지만 주변에서 부러워하는 부유한 가정. 나는 시골에서 올라온 평범한 여자로 대학에서 민준이를 만나 사랑에 빠졌다. 결혼식 날,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우리 집안에 어울리는 며느리라고 했지만 그건 거짓말이었다. 결혼 후 첫날부터 시작된 고문. 지은아, 밥은 이렇게 짓는 거야? 내 시골 집안 솜씨로는 안 돼. 매일 아침 5시 기상, 저녁 10시 퇴근 후 청소와 요리. 민준이는 처음엔 엄마, 그만해라고 했지만 점점 내가 왜 그렇게 예민해?로 변했다. 그는 나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의 눈빛은 항상 어머니 쪽을 향했다. 그날 새벽, 나는 50kg의 쌀을 씻으며 지난 날을 떠올렸다. 우리 결혼 1주년, 민준이가 지은아, 나랑 같이 해외여행 가자고 했는데 어머니가 집안 행사 때문에 못 가라며 막았다. 그 행사는 어머니의 사교 모임이었다. 나는 참았고 민준이는 미안해, 다음에 라고만 했다. 2주년엔 임신 소식을 알렸는데 어머니가 아직 준비 안 됐어. 회사에 집중해라며 병원 예약을 취소시켰다. 민준이는 엄마 말이 맞아. 우리 아직 젊잖아 라고 했다. 그때부터 나는 알았다. 이 집안은 나를 도구로 본다. 어머니는 나를 통해 민준이를 통제하고 민준이는 어머니의 꼭두각시였다. 밥이 다 지어지자 나는 상을 차렸다. 한식상, 반찬 20여 가지. 새벽 5시 손님들이 도착했다. 어머니의 친구들 모두 상류층 주부들. 그들은 나를 보며 속삭였다. 저 애가 민준이 며느리? 시골 냄새가 나네. 어머니는 웃으며 열심히 하네. 아직 배워야 할 게 많아. 나는 미소를 지었지만 손이 떨렸다. 민준이가 출근길에 돈을 잘했어 라고 톡을 보냈지만 그 뒤에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해가 붙었다. 그 순간 내 가슴에 불이 붙었다. 왜 항상 내가 미안한 척해야 할까? 왜 민준이는 나 대신 어머니를 택할까? 집에 돌아온 어머니가 나를 불렀다. 지은아, 다음엔 더 일찍 일어나. 3시가 아니라 2시로. 나는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는 계획을 세웠다. 나는 IT 회사에서 일하던 경력을 포기하고 이 집에 갇혔지만 내 지식은 아직 살아있었다. 어머니의 비밀, 민준이의 약점. 나는 그걸 파헤치기로 했다. 그날 밤 나는 민준이의 서재를 뒤졌다. 컴퓨터 비밀번호는 그의 생일 너무 쉽다. 파일 속에 숨겨진 문서, 어머니의 불법 대출 기록, 민준이의 회사 자금 유용 증거. 이 집안의 어두운 면이 드러났다. 어머니는 남편 사망 후 보험금을 횡령해 도박에 빠졌고 민준이는 그걸 덮기 위해 회사 돈을 썼다. 그리고 나? 결혼 전 나는 그들의 변호사로 일하며 그 비밀을 알았지만 사랑 때문에 입을 다물었다. 이제 그 실수가 나의 무기가 될 터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민준이에게 말했다. 오빠, 나 이혼하자. 그는 웃었다. 또 무슨 소리야? 엄마가 화낼 텐데.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화내게도 이제 내가 창피한 거지.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날부터 내 복수가 시작됐다. 나는 은밀히 변호사를 만났다. 하지만 단순 이혼이 아니었다.
나는 그들의 재산, 명예, 모든 걸 빼앗을 계획이었다. 어머니의 사교 모임에 스며들어 증언을 모으고 민준이의 회사에 익명 제보를 할 터였다. 이건 사랑의 끝이 아니라 배신의 시작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일주일 후 어머니의 또 다른 명령. 이번엔 100명분. 가족 모임이야. 나는 순순히 따랐다. 주방에서 칼을 쥐며 나는 상상했다. 이 칼이 그들의 목을 노리는 나를.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다. 나는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다. 민준이의 전화기를 훔쳐 어머니와의 대화를 녹음했다. 그 애는 버려. 새 며느리를 들여 어머니의 목소리. 민준이는 엄마, 지은이가 불쌍해라고 했지만 끝에 그래도 집안이 먼저지라고 덧붙였다. 그 녹음은 내 첫 번째 무기였다. 강남 거리를 걸으며 나는 내 과거를 떠올렸다. 부산에서 자란 나는 가난했지만 서울대 법학과에 들어와 민준이를 만났다. 그는 나를 강한 여자라고 했지만 결혼 후 그 강함을 꺾으려 했다. 어머니는 여자는 순종해야 해라는 옛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한국 사회의 전통, 현대의 가면 아래 숨겨진 독, 나는 그걸 깨뜨릴 거야. 내 친구 수진이에게 톡을 보냈다. 도와줘. 증거 모아줄래? 수진이는 내 유일한 동지였다. 그녀는 기자로 이 스캔들을 파헤칠 수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나는 서재로 돌아갔다. 더 많은 파일을 복사했다. 어머니의 도박빚 10억 원, 민준이의 세금 탈루. 이게 공개되면 그들의 삶은 끝장날 터였다. 하지만 내 마음속엔 갈등이 싹텄다. 민준이를 정말 미워할 수 있을까? 그의 미소, 우리 첫 데이트의 추억. 아니, 그건 환상이었다. 그는 나를 선택하지 않았다. 새벽이 다시 왔다. 이번엔 내가 어머니를 깨웠다. 어머니, 밥 다 됐어요. 드세요. 그녀의 놀란 눈빛. 복수의 첫걸음이었다. 복수가 시작된 지 한 달 나는 표면상 순종적인 며느리로 살았다. 아침마다 어머니의 명령을 따르고 민준이의 저녁 식사를 챙겼다. 하지만 밤마다 나는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내 노트북에 쌓인 증거들 이메일, 은행 거래 내역, 녹음 파일, 어머니의 과거는 더 어두웠다. 그녀는 젊었을 때 아버지의 사업을 망친 장본인이었다. 불법 로비, 뇌물. 민준이의 아버지는 그걸 알았지만 사랑 때문에 덮었다. 그리고 죽은 후 어머니는 그 유산을 삼켰다. 나는 그 비밀을 알게 된 게 결혼 전 민준이의 법무팀에서 일할 때였다. 지은아, 이건 우리 비밀이야 라고 민준이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지금 그 비밀이 나를 자유롭게 할 열쇠였다. 민준이는 이상함을 눈치챘다.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해? 그는 나를 안으려 했지만 나는 피했다. 피곤해. 그날 밤 그는 술에 취해 말했다. 엄마가 미안해해? 용서해줘. 나는 웃었다. 오빠가 먼저 용서받아. 그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다음 날 그는 회사에서 늦게 돌아왔다. 내 탁자 위에 꽃다발. 화풀어 하지만 그 꽃 속에 숨겨진 카드. 엄마 말 들어봐. 나는 그 카드를 찢었다. 그는 어머니의 꼭두각시였다. 그의 회사, 현민건설은 최근 입찰에서 밀렸다. 내가 익명으로 제보한 결과였다. 세금 탈루 의혹으로 감사받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사교 모임에 참석한 날, 나는 수진이의 도움을 받아 녹음기를 달았다. 민준이 집안은 이제 끝장이야. 그 며느리 때문에 주부들의 수군거림. 어머니는 자직은 괜찮아. 지은이가 잘 막아줄 거야 라고 했다. 그 말에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막아줄. 내가 무너뜨릴 텐데. 모임 후 어머니가 나를 불렀다. 지은아, 내가 요즘 이상해. 무슨 일 있니? 나는 무릎 꿇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부족한가 봐요. 그녀의 만족스러운 미소.
하지만 그날 밤 나는 그녀의 방을 뒤졌다. 서랍 속에 도박장 영수증, 그리고 편지. 민준아, 너는 내 전부야. 지은이는 버려, 어머니의 필체. 이 비밀은 더 깊었다. 민준이는 어렸을 때 아버지의 죽음으로 트라우마를 겪었다. 어머니가 내 아빠는 약했어. 내가 강해야 해라고 길렀다. 그래서 그는 나를 사랑했지만 어머니의 그림자 아래서 약해졌다. 나는 동정심이 들었지만 억눌렀다. 복수는 감정의 사치였다. 수진이가 말했다. 이 스토리 대박 날 거야. 하지만 너 후회 안 할래? 나는 대답했다. 후회는 이미 했어. 민준이를 사랑한 걸. 한 달 반 후 민준이의 회사에 첫 타격. 감사 결과 5억 원 벌금. 그는 집으로 달려와 울었다. 지은아, 도와줘. 너 법 공부했잖아. 나는 차갑게 말했다. 왜 나한테? 어머니한테 가. 그는 무릎 꿇었다. 사랑해. 제발. 그 순간 내 심장이 흔들렸다. 하지만 나는 문을 닫았다. 다음 날 나는 어머니의 은행 계좌를 해킹했다. 내 IT 스킬이 유용했다. 돈을 추적, 도박 사이트로 흘러가는 흐름. 증거를 모았다. 이제 공개할 때였다. 하지만 트위스트가 왔다. 민준이의 전 연인 혜린이가 나타났다. 지은 씨, 민준 오빠가 당신 때문에 고통받아. 그녀는 어머니의 편이었고 새며느리 후보였다. 나는 그녀를 만났다. 카페에서. 뭐 원해? 민준이를 풀어줘. 나는 웃었다. 그럼 어머니의 비밀, 내가 덮어줄래?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혜린이는 어머니의 도박을 도운 공범이었다. 이제 적이 하나 더 늘었다. 복수의 그물이 넓어졌다. 새벽 3시가 다시 왔다. 어머니의 명령. 이번엔 파티야. 200명, 나는 따랐다. 하지만 주방에서 나는 독을 타지 않았다. 그건 너무 쉽다. 대신 나는 파티에 기자들을 불렀다. 수진이의 네트워크. 그날 플래시가 터졌다.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이게 뭐야? 나는 미소 지었다. 어머니의 손님들이에요. 복수의 두 번째 파도였다. 파티는 재앙이었다. 기자들이 어머니의 도박 스캔들을 캐물었고 손님들은 도망쳤다. 민준이는 지은아, 내가 한 거야 라고 소리쳤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알겠어. 나도 사람이라는 걸. 그는 나를 때리려 했지만 손을 멈췄다. 넌 미쳤어. 어머니는 병원에 실려갔다. 스트레스성 심장마비. 병실에서 그녀가 나를 노려봤다. 내가. 왜? 나는 속삭였다. 왜냐면 당신이 나한테 한 대로. 그날 나는 집을 나왔다. 수진이 집으로. 거기서 나는 계획을 마무지었다. 법정 소송, 언론 폭로, 재산 분할. 민준이는 나를 찾아왔다. 돌아와. 이혼 안 해. 그는 무릎 꿇고 울었다. 엄마가 잘못했어. 나는 흔들렸다. 그의 눈물은 진심처럼 보였다. 오빠, 왜 이제야? 그는 고백했다. 엄마가. 아빠 죽음 때 자살 유도했다고 해. 내가 엄마 지키려고 위충격. 아버지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다. 어머니의 학대. 민준이는 그 비밀을 짊어지고 살았다. 나처럼. 나는 동정했다. 그럼 같이 싸우자.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엄마를 버릴 수 없어. 또 배신. 그는 어머니를 택했다. 법정날 나는 증언대에 섰다. 피고는 불법 횡령과 학대의 판사는 놀랐다. 증거가 산더미였다. 어머니는 그 애가 날 함정에 빠뜨렸어 라고 소리쳤다. 민준이는 증인으로 나와 지은이는 착해요 라고 했지만
끝에 하지만 집안이 일하고. 관중석에서 혜린이가 웃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변호인이었다. 재판 중 트위스트. 내 과거가 드러났다. 결혼 전 나는 민준이의 비밀을 알았지만 회사에서 은밀히 돈을 받았다. 뇌물. 아니, 침묵 수수료. 판사가 물었다. 원고도 공범인가? 나는 부정했지만 의심이 싹 텄다. 독자들, 나를 미워할까? 나는 피해자인가, 가해자인가? 재판 후, 민준이가 나를 끌어안았다. 미안해. 사랑해. 우리는 키스했다. 하지만 그건 함정이었다. 다음 날 신문에 며느리의 음모 기사, 혜린이의 작업. 나는 쫓기는 신세가 됐다. 수진이가 도왔다. 숨어. 내가 폭로하게 나는 도망쳤다. 제주도로. 바다 보며 나는 생각했다. 복수는 나를 구원할까, 파괴할까? 어머니가 출소했다. 그녀는 나를 찾았다. 지은아, 용서해. 새 출발하자, 가짜 눈물. 나는 거절했다. 당신의 새 출발은 감옥이야. 그녀의 눈에 살해. 그날 밤 누군가 내 집을 습격했다. 민준이. 아니, 혜린이의 사나이. 나는 도망쳤다. 이제 생존의 싸움. 제주 바다 앞 나는 숨을 골랐다. 휴대폰에 민준이의 메시지. 어디야? 엄마가 후회해. 거짓. 나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나는 온라인으로 증거를 유포했다. 어머니의 도박 영상, 민준이의 유용 기록. 인터넷이 들끓었다. 민준이 집안 스캔들 해시태그. 여론은 나 편이었다. 며느리 응원, 하지만 반대도. 가족 파괴자. 나는 갈등했다. 이게 정당한가? 민준이가 제주로 왔다. 호텔 로비에서. 지은아, 끝내자. 같이 해외로 가. 그는 티켓을 내밀었다. 로맨틱한 제안. 하지만 그의 눈에 어머니의 그림자. 나는 칼을 꺼냈다. 부엌 칼. 가까이 오지 마. 그는 멈췄다. 넌 변했어. 내가 날 바꿨어. 우리는 싸웠다. 말로. 그의 고백. 엄마가 혜린이를 들이려 해. 나도 싫어. 트위스트. 혜린이는 임신했다. 민준이의 아이? 아니, 그의 동생. 가족의 또 다른 비밀. 어머니가 혜린이를 이용해 가문을 잇게 하려 했다. 나는 돌아왔다. 서울로. 재판 재개. 이번엔 형사, 어머니, 횡령 혐의. 나는 증인. 하지만 혜린이가 증언, 지은 씨가 돈을 갈취했어. 은의 침묵 수수료가 문제됐다. 판사는 공모라고. 나는 감옥행. 관중이 웅성. 나, 피해자에서 범죄자로. 민준이는 지은이 무죄라고 외쳤다. 진심. 그는 어머니를 배신했다. 엄마, 당신 탓이야. 어머니의 절규. 배신자 새끼. 고조부. 어머니의 자살 시도. 병원에서. 나는 방문했다. 왜 날 미워해? 그녀 물음. 나는 말했다. 당신이 날 미워했으니까. 그녀의 눈물. 미안해. 나도 피해자야. 내 시아버지가 또 비밀. 시아버지의 학대. 어머니도 고통받았다. 연쇄. 나는 흔들렸다. 복수, 끝날까? 하지만 혜린이가 공격. 아이를 지켜, 그녀의 위협. 나는 싸웠다. 거리에서. 경찰 호출. 이제 모두 파탄. 재판 최종. 어머니 유죄, 7년. 민준이 3년 집행유예. 혜린이 공모로 2년. 나. 무죄. 하지만 명예 실추. 나는 자유지만 상처투성이. 민준이가 감옥 앞에서 기다렸다. 기다리게. 그는 말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늦었어. 하지만 내 백 임신. 그의 아이, 티스트. 나는 선택해야 했다. 아이를 키울까, 버릴까? 결말. 나는 제주로 돌아갔다. 아이를 낳고 새3 민준이는 석방 후 찾아왔다. 가족이 되기에 나는 받아들였다. 아니, 문 닫음. 하지만 편지, 사랑해. 언젠가 오독자 여러분, 이게 정의인가? 나는 영웅인가, 악당인가? 복수는 승리지만 공허. 한국의 가족, 사랑의 덧 끝.